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입니다. 저자는 아보도르,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고령자 암 발생의 커다란 원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자들은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장시간 사용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약물의 의존성이 고령자의 발암 원인의 80%를 차지한다고 본다. 소염 진통제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등이 있다. 이런 성분은 몸 안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각신경을 과민하게 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이 물질이 줄어들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에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생성되지 않으면 교감신경의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되어 과립구가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조직 파괴가 진행된다. 난처하게도 소염 진통제의 연속 투여는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만들고 온갖 증상과 새로운 질병을 초래한다. 오랫동안 발암의 원인은 자외선, 배기가스, 담배, 식품 첨가물, 탄 음식 등의 외인성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에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발암물질이 유전자에 작용하여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렴풋이 느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암은 지나친 과로, 마음속의 깊은 고민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혈구에 대한 자율신경의 지배법칙으로 발암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지면 대처 방법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몸에 플러스가 되는 일을 계속하면 암의 자연 퇴축 빈도는 놀랄 만큼 높아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는 과립구의 임파구 수와 작용도 균형이 잡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가 된다.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쉬워서 과로나 고민을 안고 있으면 주로 교감신경이 긴장을 강요당하게 된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혈관이 크게 수축되고 그 결과 몸 전체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또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과립구의 수가 증가한다. 과립구는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한편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재난을 가져온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강해서 점막을 손상시키고 조직의 염증을 일으킨다. 위궤양이나 장염, 난청, 심장병, 자가면역 질환 등 온갖 질병은 스트레스를 받은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과립구가 증가하고 이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모든 병의 근원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긴장이 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면 병은 스스로 회복하는 길로 향한다. 물론 암도 예외는 아니다. 과로, 마음의 고민, 소염 진통제의 연속 사용이라는 이 세 가지 내인성 요인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3, 4개월 단기간에 하루에 3,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계속 일하는 타입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돌연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사인의 태반은 심장질환이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나치게 일하는 사람의 경우
먼저 적혈구에 이상이 일어난다. 교감신경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 과립구에 의해서 적혈구가 파괴되고, 정상이라면 따로따로 떨어져 흘러야 되는 적혈구가 탄력성을 잃고 서로 엉겨붙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가 흐르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온몸에서 일어난다.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피의 흐름이 멈추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과로로 쓰러지는 다른 하나의 타입은 암에 의한 사망이다. 돌연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타입은 5년, 10년이 걸려 암이 발생한다. 그런데 과로가 왜 나쁠까?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기 쉬워서 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야간에 작업을 한 데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대량의 알코올을 마시는 생활을 계속하면 과립구가 많아져서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조직 파괴가 진행되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포의 증식을 담당하는 증식 관련 유전자가 작용한다. 이 증식 유전자를 원형암 유전자라고 부른다. 암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해도 원래는 정상의 세포가 정상으로 증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다. 보통은 세포 증식이 필요한 때에 한해서 스위치가 들어가서 필요한 횟수만큼 세포를 분열시킨다. 마음의 고민도 역시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한다. 특히 인간관계에 관련된 고민은 하루아침에 해소하기가 어렵고 고민이 장기화되기 마련이다. 근심 걱정과 고민거리로 마음이 언제나 편치 못하면 그만큼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과립수의 증가, 혈액순환 장애, 조직 파괴, 면역력 저하 등의 일련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암에 이르게 된다. 몸이 암이 되는 상태와 암이 되지 않는 상태는 매우 알기 쉽다. 암이 되지 않는 상태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므로 몸이 따뜻하다, 쾌면, 쾌변, 밥맛이 있다, 기분이 느긋하다, 즐겁다라고 느낄 때이다. 물론 언제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낮에 활동할 때는 업무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요는 밸런스의 문제이다. 힘차게 척척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쉬는 때도 있어야 한다. 아무리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다고 해도 폭음이나 폭식, 운동 부족 등 게으름을 피우면 마지막에는 몸이 이렇게 게으른 것은 싫다라고 반응하여 심박수를 높여서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몸은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향하게 된다. 무슨 일이나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암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요령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다음의 6가지 항목을 명심하고 실천해보자. 1. 과로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2. 마음의 고민을 품지 않는다. 3. 장애 작용을 높인다. 식이섬유나 버섯류를 섭취한다. 영양 보조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4.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운동이나 호흡, 손톱 마사지, 목욕, 햇볕을 적당히 쬐인다. 5. 약의 과다 사용에서 벗어난다. 6. 암 검진을 받지 않는다. 암 검진을 권하지 않는 이유. 암의 조기 발견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일찍 아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를 계기로 생활을 재점검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생활을 해서 암을 일찌감치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암 검진으로 열심히 암을 찾는 것보다는 평소의 생활 속에서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 이런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얼굴빛이 나쁘다. 쉽게 피로하다. 식욕이 없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자각 증상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생활을 뒤돌아보자. 과로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거리에 짓눌려 있지 않은가? 특정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 않은가? 폭음이나 폭식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짐작가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열흘 정도 상태를 본다. 그래도 어쩐지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지금 열거한 몸의 컨디션 체크와 생활의 재점검을 아울러 실행하면 암에 걸리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암이 진행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나쁜데도 무리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몸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자각하고서 나름대로 몸조리를 하면 암은 진행되지 않는다. 종종 암은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몸에 암이 생길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환자에게 암에 걸리기 전에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반의 사람들이 감기 비슷한 열이 몇 번인가 났다거나 또는 미열이 나고 몸이 나른한 경우가 있었다는 대답을 한다. 이것은 방종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몸에 이상한 자기세포가 생기면 임파구가 이것을 공격한다. 그땐 나는 열이다. 즉, 본격적인 암이 되기 전에 임파구는 몇 번씩이나 암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가벼운 열이 나서 몸이 무거운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또다시 암이 되살아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암이 시작된다.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있으면 암 검진에 의존하지 않고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가진단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신경과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은 혈압과 혈당치, 간기능치, 백혈구의 총수, 과립구와 임파구의 비율 등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체크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백혈구의 밸런스를 조사하는 것은 자기 몸의 컨디션을 파악하는데 알맞은 자료가 될 것이다. 백혈구의 총수는 그 사람의 활동량에 비례하고 활발한 사람일수록 그 수가 증가한다. 백혈구의 정상치는 5,000개에서 8,000개 정도이다. 감기에 걸렸다든지 상처를 입은 것도 없는데 백혈구의 총수가 1만 개 이상인 경우는 하루의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은 사람, 즉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교감신경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암을 불러들일 몸 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하루의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암 검진을 받지 않고도 간단한 자기 검진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관리하여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방법이 아닐까. 의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가 현격히 향상되어서 신체에 대한 피해가 적어졌다. 암의 병소만 겨냥하여 핀 포인트로 방사선을 조사하면 인체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리 국소를 겨냥하여 방사선을 조사해도 그 해는 전신에 미친다. 실제로 폐암의 치료에서 방사선의 폐에 극히 한정된 범위의 조사를 해도 골수의 작용이 억제되어 임파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바로 크러시 신도롬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이다. 교통사고나 화상을 크게 당하여 몸의 조직이 대량으로 파괴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과리구가 증가하여 조직의 파괴가 확대되고 심한 쇼크 상태에 빠진다. 이 일련의 흐름을 크러시 신드롬이라고 한다. 방사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 방사선 치료에서는 암이 줄어들 때까지 철저하게 방사선을 조사한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세포막에 쌓여있을 동안에는 안전한 존재이지만 방사선으로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의 내용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일변하여 위험물로 바뀐다. 세포의 내용물은 산화력이 극히 강하기 때문에 주위의 조직을 차례차례 산화하여 파괴한다. 그 결과 환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까지 괴사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크러시 신드롬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 파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극한에 이르고 임파구는 격감하여 면역력이 떨어진다. 암이 재발했을 때 암세포를 공격할 방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저자는 수술을 추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로 암세포가 흩어질 수가 있다. 수술은 만능이 아니다. 메스로 떼어낼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암의 병소뿐이다. 다른 부위에 전이된 암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해서 다른 조직의 암세포가 흩어질 수도 있다. 수술 후의 후유증이 괴롭다. 수술 후에 일어나는 후유증도 환자를 괴롭힌다. 원래 사람의 몸 조직 중에서 떼어내도 되는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이다. 비록 일부라고 하더라도 장기를 잘라내면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위에 절제 수술을 한 경우를 보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교감신경은 목에서 나와서 골반 부분까지 내장의 작용을 지배하고 있다. 위를 절제하면 위에 점막을 둘러싸고 있는 미주신경이 잘라져 버리고 위에 분포된 부교감신경은 목의 위, 즉 뇌와 연결이 단절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위는 전적으로 교감신경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의 점막에 붙어있던 과립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궤양 등의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물론 병의 증상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암의 병소가 지나치게 커져서 주위의 신경이나 혈관을 강하게 압박하여 고통이 있을 때나 암이 내장벽을 뚫을 우려가 있을 때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길 바란다. 대수술은 받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지만 장기를 크게 잘라내면 장기의 작용도 나빠져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장기를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이나 전적출 수술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장기에 메스를 대는 것은 몸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과립구를 증가시켜서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한다. 암을 고치려면 다음에 4가지 항목을 실천해보자. 1. 생활 방식을 재점검한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며 마음의 고민을 제거한다. 2.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3.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소모하는 치료를 받지 말고 계속하지도 않는다. 4.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꿔가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과립구의 증가가 억제되어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이 제동을 걸 수가 있다. 동시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임파구가 증가하고 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생활 방식을 재점검한다. 과로를 피하고 일을 줄인다. 과로가 암을 유발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을 줄이세요. 이런 조언을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과 암에 걸린 사람의 대처 방식은 다를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은 바쁘고 시간 외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쉴 수 없는데요. 암은 아직 강 건너 불처럼 여겨져서 생활을 뒤돌아볼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다. 암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과로를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감신경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임파굴은 계속 감소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은 세력을 넓혀갈 것이다. 과로를 피하는 길은 이러한 암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이 밖에는 과로에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 자기의 생명과 일을 저울질해 놓으면 저절로 답이 보일 것이다. 강력하게 자기의 생활을 재점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체 일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하루 몇 시간 이내로 합시다. 이런 조언을 피상적으로 해도 별 의미가 없다. 환자 본인이 얼마나 업무를 줄이면 심신이 편해지는지 자기의 몸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굴빛이 나쁘다든지, 식욕이 없다든지,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몸이 무겁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도록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 과감하게 휴가를 얻어서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좋다.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몸은 암이 낫는다 하는 식으로 반드시 대답을 해준다. 안달하지 말고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 마음의 고민을 가능한 한 제거한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업무와 직장의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 갈등 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 내가 고민을 안고 있지 맙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여러분은 그건 무리입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분명 고민 가운데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있다.
무조건 고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무리한 주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민거리는 100% 제거하지 못해도 좋다.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불안, 부부 사이의 불화, 아이들의 학교 문제, 가족의 병. 애당초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1년, 2년 끌어안다 보니 교감신경의 긴장이 해마다 지속되어 암이 되는 것이다. 이런 암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알고 나는 이 고민 탓에 암이 된 것이다라고 깨닫기만 하면 그것으로 마음의 긴장에 제동을 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나빠서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나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 암까지 걸리다니 이 얼마나 운이 나쁜가. 왜 나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슬픔의 구렁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암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시 또 더욱더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나의 고민과 슬픔이 암을 발생시켰다. 마음의 고민 탓에 암이 되었다라고 알아차리면 같은 환경에서도 고민하는 모양이 바뀐다. 고민하면 할수록 암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암이 된 원인을 알면 암을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고민을 100% 제거할 수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암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알았다면 지금 내가 또 지나친 고민을 하고 있네. 이젠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말자. 끙끙거리면 암이 들어올 틈을 주게 되지. 바보 같은 짓이야. 빨리 잠이나 자자. 이렇게 담대하게 태도를 바꾸기만 해도 암은 치유로 향하기 시작한다. 또 암 발생의 위험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 다음은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식사를 하라. 암 치료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육식만 한다거나 기름진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패류, 콩제품, 해조류, 버섯류, 야채,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특히 신경을 써야 될 점은 버섯류와 해조류를 부지런히 먹는 것이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장은 이것을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열심히 장관을 움직인다. 장관의 연동운동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장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된다. 자율신경은 내장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처럼 내장 운동의 역으로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취하여 장관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또 식이섬유는 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의 장 안에는 약 100종류, 100조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장 안의 세균 가운데 유산균 같은 유익한 세균은 비타민의 합성과 소화 흡수, 발암물질의 배제 등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멸치균이나 대장균은 장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발암물질을 합성하는 등 조직의 노화를 촉진한다. 식이섬유는 해로운 세균이 산출하는 활성산소에 흡착하여 대소변과 함께 배설되는 것을 돕는다. 장내 환경을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식이섬유는 훌륭한 영양소이다. 최근 버섯류에 진액이 포함된 기능성 식품으로 암이 자연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곤 하는데 이것은 장관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으로 면역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치료만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능성 식품도 암 치료의 일조가 된다.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장관의 운동이 멎어버린다. 이러한 치료를 중지하고 식욕이 되돌아오면 버섯류와 해조류, 그리고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장관의 작용을 회복시키면 좋을 것이다. 가볍고 적당한 운동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가급적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기분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과도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지만 가벼운 운동을 기분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하는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된다. 걷기나 자전거, 수영 등은 자기 페이스로 할 수 있고 운동의 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무리 없이 하기에 적당하다. 그리고 경기의 승부에 1위 1비하며 졌다고 흥분하거나 화가 나는 그런 운동은 피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기분 전환은커녕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교감신경의 긴장을 불러온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 1회 30분쯤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비 오는 날이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동을 쉬고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도록 한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만든다.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같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손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깊이 호흡하면 산소를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다. 너무 많은 산소가 갑자기 들어오면 몸이 놀라서 이런 산소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내쉬는 숨으로 들어온 산소를 내보내려고 한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역겨운 것에 대한 혐오물 반사와 마찬가지의 작용으로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의 긴장이 해소되어 몸은 긴장 완화 모드가 되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맥박은 천천히 뛰게 된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뒤에 맥박을 측정해보자. 맥박의 심호흡을 하기 전보다 느리게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심호흡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배가 불룩 나올 정도로 잔뜩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공기를 전부 토해낸다. 질병의 치료나 정신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호흡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정해진 자세와 실행 순서가 있어서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행이 정해져 있는 호흡법을 초심자가 일부러 실행할 필요가 없다. 실시 방법이 복잡한 것, 엄격한 스타일이 있는 것에 매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하는 세계로 되돌아가 버린다. 마음을 편하게 배에 가득, 가슴에 가득 공기를 들이마셔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설명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자기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도 함께 버리라고 당부한다. 수년에 걸쳐 품어온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불러와서 암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자율신경 면역요법은 부교감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번민한다든지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하면 치료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 인간관계의 분쟁이나 금전 문제 등 당장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하다못해 기분만이라도 슬기롭게 전환해 보길 바란다. 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프고 뒤숭숭해지면 눈앞의 일을 걷어치우고 산바하러 나가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지체 없이 기분을 전환한다.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숨이 차는 운동은 안 되겠지만 몸이 훈훈하게 따뜻해지는 가벼운 운동은 마음의 갈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눈앞에 있는 고통과 대적하는 일은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암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에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몸에 무리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입니다. 저자는 아보도르,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고령자 암 발생의 커다란 원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자들은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장시간 사용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약물의 의존성이 고령자의 발암 원인의 80%를 차지한다고 본다. 소염 진통제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등이 있다. 이런 성분은 몸 안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각신경을 과민하게 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이 물질이 줄어들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에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생성되지 않으면 교감신경의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되어 과립구가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조직 파괴가 진행된다. 난처하게도 소염 진통제의 연속 투여는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만들고 온갖 증상과 새로운 질병을 초래한다. 오랫동안 발암의 원인은 자외선, 배기가스, 담배, 식품 첨가물, 탄 음식 등의 외인성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에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발암물질이 유전자에 작용하여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렴풋이 느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암은 지나친 과로, 마음속의 깊은 고민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혈구에 대한 자율신경의 지배 법칙으로 발암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지면 대처 방법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몸에 플러스가 되는 일을 계속하면 암의 자연 퇴축 빈도는 놀랄 만큼 높아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는 과립구의 임파구 수와 작용도 균형이 잡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가 된다.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쉬워서 과로나 고민을 안고 있으면 주로 교감신경이 긴장을 강요당하게 된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혈관이 크게 수축되고 그 결과 몸 전체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또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과립구의 수가 증가한다. 과립구는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한편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재난을 가져온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강해서 점막을 손상시키고 조직의 염증을 일으킨다. 위궤양이나 장염, 난청, 심장병, 자가면역 질환 등 온갖 질병은 스트레스를 받은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과립구가 증가하고 이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모든 병의 근원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긴장이 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면 병은 스스로 회복하는 길로 향한다. 물론 암도 예외는 아니다. 과로,
마음의 고민, 소염 진통제의 연속 사용이라는 이 세 가지 내인성 요인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3, 4개월 단기간에 하루에 3,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계속 일하는 타입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돌연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사인의 태반은 심장질환이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나치게 일하는 사람의 경우 먼저 적혈구에 이상이 일어난다. 교감신경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 과립구에 의해서 적혈구가 파괴되고 정상이라면 따로따로 떨어져 흘러야 되는 적혈구가 탄력성을 잃고 서로 엉겨붙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가 흐르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온몸에서 일어난다.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피의 흐름이 멈추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과로로 쓰러지는 다른 하나의 타입은 암에 의한 사망이다. 돌연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타입은 5년, 10년이 걸려 암이 발생한다. 그런데 과로가 왜 나쁠까?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기 쉬워서 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야간에 작업을 한 데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대량의 알코올을 마시는 생활을 계속하면 과립구가 많아져서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조직 파괴가 진행되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포의 증식을 담당하는 증식 관련 유전자가 작용한다. 이 증식 유전자를 원형암 유전자라고 부른다. 암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해도 원래는 정상의 세포가 정상으로 증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다. 보통은 세포 증식이 필요한 때에 한해서 스위치가 들어가서 필요한 횟수만큼 세포를 분열시킨다. 마음의 고민도 역시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한다. 특히 인간관계에 관련된 고민은 하루아침에 해소하기가 어렵고 고민이 장기화되기 마련이다. 근심 걱정과 고민거리로 마음이 언제나 편치 못하면 그만큼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과립수의 증가, 혈액순환 장애, 조직 파괴, 면역력 저하 등의 일련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암에 이르게 된다. 몸이 암이 되는 상태와 암이 되지 않는 상태는 매우 알기 쉽다. 암이 되지 않는 상태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므로 몸이 따뜻하다, 쾌면, 쾌변, 밥맛이 있다, 기분이 느긋하다, 즐겁다라고 느낄 때이다. 물론 언제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낮에 활동할 때는 업무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요는 밸런스의 문제이다. 힘차게 척척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쉬는 때도 있어야 한다. 아무리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다고 해도 폭음이나 폭식, 운동 부족 등 게으름을 피우면 마지막에는 몸이 이렇게 게으른 것은 싫다라고 반응하여 심박수를 높여서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몸은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향하게 된다. 무슨 일이나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암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요령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다음의 6가지 항목을 명심하고 실천해보자. 1. 과로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2. 마음의 고민을 품지 않는다. 3. 장애 작용을 높인다. 식이섬유나 버섯류를 섭취한다. 영양보조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4.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운동이나 호흡,
손톱 마사지, 목욕, 햇볕을 적당히 쬐인다. 5. 약의 과다 사용에서 벗어난다. 6. 암 검진을 받지 않는다. 암 검진을 권하지 않는 이유. 암의 조기 발견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일찍 아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를 계기로 생활을 재점검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생활을 해서 암을 일찌감치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암 검진으로 열심히 암을 찾는 것보다는 평소의 생활 속에서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 이런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얼굴빛이 나쁘다. 쉽게 피로하다. 식욕이 없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자각 증상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생활을 뒤돌아보자. 과로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거리에 짓눌려 있지 않은가? 특정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 않은가? 폭음이나 폭식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짐작가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열흘 정도 상태를 본다. 그래도 어쩐지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지금 열거한 몸의 컨디션 체크와 생활의 재점검을 아울러 실행하면 암에 걸리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암이 진행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나쁜데도 무리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몸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자각하고서 나름대로 몸조리를 하면 암은 진행되지 않는다. 종종 암은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몸에 암이 생길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환자에게 암에 걸리기 전에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반의 사람들이 감기 비슷한 열이 몇 번인가 났다거나 또는 미열이 나고 몸이 나른한 경우가 있었다는 대답을 한다. 이것은 방종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몸에 이상한 자기세포가 생기면 임파구가 이것을 공격한다. 그땐 나는 열이다. 즉, 본격적인 암이 되기 전에 임파구는 몇 번씩이나 암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가벼운 열이 나서 몸이 무거운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또다시 암이 되살아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암이 시작된다.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있으면 암 검진에 의존하지 않고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가진단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신경과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은 혈압과 혈당치, 간기능치, 백혈구의 총수, 과립과 임파구의 비율 등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체크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백혈구의 밸런스를 조사하는 것은 자기 몸의 컨디션을 파악하는데 알맞은 자료가 될 것이다. 백혈구의 총수는 그 사람의 활동량에 비례하고 활발한 사람일수록 그 수가 증가한다. 백혈구의 정상치는 5,000개에서 8,000개 정도이다. 감기에 걸렸다든지 상처를 입은 것도 없는데 백혈구의 총수가 1만 개 이상인 경우는 하루의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은 사람, 즉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교감신경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암을 불러들일 몸 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하루의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암 검진을 받지 않고도 간단한 자기 검진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관리하여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방법이 아닐까. 의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가 현격히 향상되어서 신체에 대한 피해가 적어졌다. 암의 병소만 겨냥하여 핀 포인트로 방사선을 조사하면 인체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리 국소를 겨냥하여 방사선을 조사해도 그 해는 전신에 미친다. 실제로 폐암의 치료에서 방사선의 폐에 극히 한정된 범위의 조사를 해도 골수의 작용이 억제되어 임파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바로 크러시 신도롬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이다. 교통사고나 화상을 크게 당하여 몸의 조직이 대량으로 파괴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과리구가 증가하여 조직의 파괴가 확대되고 심한 쇼크 상태에 빠진다. 이 일련의 흐름을 크러시 신드롬이라고 한다. 방사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 방사선 치료에서는 암이 줄어들 때까지 철저하게 방사선을 조사한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세포막에 쌓여있을 동안에는 안전한 존재이지만 방사선으로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의 내용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일변하여 위험물로 바뀐다. 세포의 내용물은 산화력이 극히 강하기 때문에 주위의 조직을 차례차례 산화하여 파괴한다. 그 결과 환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까지 괴사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크러시 신드롬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 파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극한에 이르고 임파구는 격감하여 면역력이 떨어진다. 암이 재발했을 때 암세포를 공격할 방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저자는 수술을 추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로 암세포가 흩어질 수가 있다. 수술은 만능이 아니다. 메스로 떼어낼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암의 병소뿐이다. 다른 부위에 전이된 암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해서 다른 조직의 암세포가 흩어질 수도 있다. 수술 후의 후유증이 괴롭다. 수술 후에 일어나는 후유증도 환자를 괴롭힌다. 원래 사람의 몸 조직 중에서 떼어내도 되는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이다. 비록 일부라고 하더라도 장기를 잘라내면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위에 절제 수술을 한 경우를 보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교감신경은 목에서 나와서 골반 부분까지 내장의 작용을 지배하고 있다. 위를 절제하면 위에 점막을 둘러싸고 있는 비주신경이 잘라져 버리고 위에 분포된 부교감신경은 목의 위, 즉 뇌와 연결이 단절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위는 전적으로 교감신경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에 점막에 붙어있던 과립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궤양 등의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물론 병의 증상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암의 병소가 지나치게 커져서 주위의 신경이나 혈관을 강하게 압박하여 고통이 있을 때나 암이 내장벽을 뚫을 우려가 있을 때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길 바란다. 대수술은 받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지만 장기를 크게 잘라내면 장기의 작용도 나빠져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장기를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이나 전적출 수술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장기에 메스를 대는 것은 몸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과립구를 증가시켜서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한다. 암을 고치려면 다음에 4가지 항목을 실천해보자. 1. 생활 방식을 재점검한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며 마음의 고민을 제거한다. 2.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3.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소모하는 치료를 받지 말고 계속하지도 않는다. 4.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꿔가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과립구의 증가가 억제되어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이 제동을 걸 수가 있다. 동시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임파구가 증가하고 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생활 방식을 재점검한다. 과로를 피하고 일을 줄인다. 과로가 암을 유발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을 줄이세요. 이런 조언을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과 암에 걸린 사람의 대처 방식은 다를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은 바쁘고 시간 외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쉴 수 없는데요. 암은 아직 강 건너 불처럼 여겨져서 생활을 뒤돌아볼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다. 암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과로를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감신경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임파굴은 계속 감소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은 세력을 넓혀갈 것이다. 과로를 피하는 길은 이러한 암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이 밖에는 과로에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 자기의 생명과 일을 저울질해 놓으면 저절로 답이 보일 것이다. 강력하게 자기의 생활을 재점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체 일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하루 몇 시간 이내로 합시다. 이런 조언을 피상적으로 해도 별 의미가 없다. 환자 본인이 얼마나 업무를 줄이면 심신이 편해지는지 자기의 몸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굴빛이 나쁘다든지, 식욕이 없다든지,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몸이 무겁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도록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 과감하게 휴가를 얻어서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좋다.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몸은 암이 낫는다 하는 식으로 반드시 대답을 해준다. 안달하지 말고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 마음의 고민을 가능한 한 제거한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업무와 직장의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 갈등 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 내가 고민을 안고 있지 맙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여러분은 그건 무리입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분명 고민 가운데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있다. 무조건 고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무리한 주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민거리는 100% 제거하지 못해도 좋다.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불안, 부부 사이의 불화, 아이들의 학교 문제, 가족의 병. 애당초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1년, 2년 끌어안다 보니 교감신경의 긴장이 해마다 지속되어 암이 되는 것이다. 이런 암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알고 나는 이 고민 탓에 암이 된 것이다라고 깨닫기만 하면 그것으로 마음의 긴장에 제동을 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나빠서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나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 암까지 걸리다니 이 얼마나 운이 나쁜가. 왜 나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슬픔의 구렁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암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시 또 더욱더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나의 고민과 슬픔이 암을 발생시켰다. 마음의 고민 탓에 암이 되었다라고 알아차리면 같은 환경에서도 고민하는 모양이 바뀐다. 고민하면 할수록 암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암이 된 원인을 알면 암을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고민을 100% 제거할 수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암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알았다면 지금 내가 또 지나친 고민을 하고 있네. 이젠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말자. 끙끙거리면 암이 들어올 틈을 주게 되지. 바보 같은 짓이야. 빨리 잠이나 자자. 이렇게 담대하게 태도를 바꾸기만 해도 암은 치유로 향하기 시작한다. 또 암 발생의 위험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 다음은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식사를 하라. 암 치료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육식만 한다거나 기름진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패류, 콩제품, 해조류, 버섯류, 야채,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특히 신경을 써야 될 점은 버섯류와 해조류를 부지런히 먹는 것이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장은 이것을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열심히 장관을 움직인다. 장관의 연동운동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장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된다. 자율신경은 내장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처럼 내장 운동이 역으로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취하여 장관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또 식이섬유는 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의 장 안에는 약 100종류, 100조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장 안의 세균 가운데 유산균 같은 유익한 세균은 비타민의 합성과 소화 흡수, 발암물질의 배제 등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멸치균이나 대장균은 장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발암물질을 합성하는 등 조직의 노화를 촉진한다. 식이섬유는
해로운 세균이 산출하는 활성산소에 흡착하여 대소변과 함께 배설되는 것을 돕는다. 장내 환경을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식이섬유는 훌륭한 영양소이다. 최근 버섯류에 진액이 포함된 기능성 식품으로 암이 자연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곤 하는데, 이것은 장관과 부교감 신경의 상호작용으로 면역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치료만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능성 식품도 암 치료의 일조가 된다.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장관의 운동이 멎어버린다. 이러한 치료를 중지하고 식욕이 되돌아오면 버섯류와 해조류, 그리고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장관의 작용을 회복시키면 좋을 것이다. 가볍고 적당한 운동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가급적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기분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과도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지만, 가벼운 운동을 기분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하는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된다. 걷기나 자전거, 수영 등은 자기 페이스로 할 수 있고 운동의 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무리 없이 하기에 적당하다. 그리고 경기의 승부에 1위 1비하며 졌다고 흥분하거나 화가 나는 그런 운동은 피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기분 전환은커녕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교감신경의 긴장을 불러온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 1회 30분쯤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비 오는 날이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동을 쉬고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도록 한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만든다.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같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손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깊이 호흡하면 산소를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다. 너무 많은 산소가 갑자기 들어오면 몸이 놀라서 이런 산소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내쉬는 숨으로 들어온 산소를 내보내려고 한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역겨운 것에 대한 혐오물 반사와 마찬가지의 작용으로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의 긴장이 해소되어 몸은 긴장 완화 모드가 되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맥박은 천천히 뛰게 된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뒤에 맥박을 측정해보자. 맥박의 심호흡을 하기 전보다 느리게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심호흡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배가 불룩 나올 정도로 잔뜩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공기를 전부 토해낸다. 질병의 치료나 정신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호흡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정해진 자세와 실행 순서가 있어서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행이 정해져 있는 호흡법을 초심자가 일부러 실행할 필요가 없다. 실시 방법이 복잡한 것, 엄격한 스타일이 있는 것에 매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하는 세계로 되돌아가 버린다. 마음을 편하게 배에 가득, 가슴에 가득 공기를 들이마셔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설명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자기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도 함께 버리라고 당부한다. 수년에 걸쳐 품어온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불러와서 암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자율신경 면역요법은 부교감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범민한다든지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하면 치료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 인간관계의 분쟁이나 금전 문제 등 당장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하다못해 기분만이라도 슬기롭게 전환해 보길 바란다. 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프고 뒤숭숭해지면 눈앞의 일을 걷어치우고 산바하러 나가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지체 없이 기분을 전환한다.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숨이 차는 운동은 안 되겠지만 몸이 훈훈하게 따뜻해지는 가벼운 운동은 마음의 갈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눈앞에 있는 고통과 대적하는 일은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암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에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몸에 무리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